자, 이 스펙트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리는 사실 이게 자세하게 하기는 이게 화학의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그 원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보어의 원자 모형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요. 그 특정한 궤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안쪽에 있는 궤도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궤도도 있고 더 바깥쪽에 있는 궤도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궤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자는 이 궤도를 왔다 갔다 전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낮은 궤도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은 궤도로 전이될 때는 에너지를 이제 흡수한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버틸 수 있다는 거야. 더 멀리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이게 포텐셜 에너지거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흡수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에너지를 점점 가해주면은 원자 핵의 이 주변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흡수되면 높은 데로 전이 하다가 어떻게 될까? 나중엔 빠져나가죠. 이게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를 줄수록.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높은 궤도로 전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낮은 궤도로 전이. 낮은 궤도로 전이하는 게 더 얘한테는 안정해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낮은 궤도로 전이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낮은 첫 번째 궤도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 거기 그 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애가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다른 위치에 나타난다. 맞지? 이것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냈다고 했죠. 어떻게 알았냐면은 선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만큼 밀도가 크다는 얘기고 더 질량이 많이 분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 자, 이게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선 스펙트럼이고 흡수할 때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방출선 스펙트럼을 볼 때는 죽여있어. 자, 이렇게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올 때는요. 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은 스펙트럼의 모양이 방출선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인데 얘는 이제 색깔의 선이 나오거든. 색깔의 선 모양이 나타나. 얘가 이제 선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한 궤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든. 그리고 흡수선도 마찬가지야. 흡수선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나올 때 이 스펙트럼의 위치나 그 선의 이거는 같은 원소면 동일하게 나와요. 같은 원소면은 동일한 위치의 선의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고 얘도 선 모양이 나올 것인데 다만 얘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검정색 선이 나와요. 검정색 선이 나올 것이고 얘는 이제 색깔의 선이 나올 것이다. 요 차이가 좀 생기지.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보시면은 연속 스펙트럼은 아무런 선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 배경에 선 색깔이 나타나는 게 있지. 그게 방출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연속된 색깔 배경에 검정색 선이 나타나는 게 있어. 그거는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고 그 밑에도 그림이 계속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볼게요. 저온의 기체. 자, 이 기체는 저온 상태야. 저온 상태면 얘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은 이 전자가 이제 가장 낮은 첫 번째 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 안정 상태야. 여기다가 이제 빛을 주는 거죠.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주면은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나온 이 에너지, 빛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데 이 스펙트럼에서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냐면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 경우에는. 왜 얘가 흡수선이 되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낮은 궤도의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바깥쪽 궤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으면 무조건 흡수할 수 있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얘가 전자가 높은 궤도로 전이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흡수한 에너지는 반드시 그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크기가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선 모양의 스펙트럼은 색깔이 나올 수 없잖아.
왜냐면 이 전자가 그 빛을 가져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개념 있잖아.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상에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달아 색깔이 들어있죠. 이거 지난 시간 했니? 요거? 색깔 크기? 에너지 크기 다 했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속된 스펙트럼 상에서 빨간색은 파장이 어떻다? 길다 그랬어요. 그치? 파장 람다라고 쓰고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어떠니?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얘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걸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그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플랑크라는 사람은 E는 H, F라는 관계식을 하나 정리해줘요. 1900년의 일이야. 그래서 E는 H, F라는 식을 하나 정리하는데 H는 플랑크 상수고요. F가 뭐냐면 진동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이 플랑크는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어떤 크기를 가지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봤거든. 여기 앞에 이제 정수배로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야. 이게 뭐 불연속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 양자적 개념이 들어가거든.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해요. 그러니까 보라색 에너지가 무조건 커야 돼. 됐지? 그리고 빨간색의 바깥쪽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 적외선이죠. 보라색의 바깥쪽은 자외선이었어. 자, 우리가 보라색 쪽에서 아니 빨간색 쪽에서 또는 보라색 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방출되는 에너지, 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져요. 기본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 원래는 온도랑 에너지를 같다라고 보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내용에서는 그냥 온도가 높다,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더 짧은 파장 또는 큰 진동수의 빛을 방출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니? 요 정도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얘가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무슨 기체로 바뀔 거냐면은 얘의 원자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돼? 원자핵이 있고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전이가 돼 있죠. 얘는 이른바 고온의 기체가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얻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니까 얘는 또 불안정해져요. 얘는 불안정하니까 스스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방출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 그래. 그리고 이때 이 불안정한 고온의 기체가 방출되는 이 에너지 얘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이제 방출선이 나올 것이고 이 방출선 스펙트럼은 여기 같은 위치에 선이 나올 것이고 그 선의 위치 같아야 되고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색깔의 선이 나타나겠지. 아까는 검정색 선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요런 내용이 있어.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전반적으로 통합과학 전체에서 필요하거든. 이 내용이 통합과학 전체 뭐 화학이든 물리든 생물 또는 지구학까지 다 필요해거든. 그래서 한번 좀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고 파장 진동수 관계 좀 잘 이해해 놓으시고 적외선에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여기다 같이 써놓을게요. 에너지가 얘는 크다. 얘는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별의 탄생 과정이 나올 거거든. 별의 탄생 과정 바로 진행을 해볼까. 봐자. 원래 온도랑 에너지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다라고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건데 보통 우리가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야 그게. 온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지 않아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아져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하나 얘기합시다, 얘들아. 그 흑체라는 게 있어. 흑체 뭔지 알아? 우리가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우주배경 복사 할 때 흑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흑체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블랙 바디거든. 그냥 얘는 까만색 물체야. 그러면은 까만색 물체는 자기의 온도가 있는 그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을 무조건 방출하게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 방출되는 파장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원래는 빛을 방출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뭘 방출했냐면은 적외선을 방출했거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근데 얘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 색깔이 붉은색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치? 얘가 이제 여기서 적외선 영역을 방출하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이 방출되는 파장이 짧아지다가 이제 붉은 색깔 빛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철 가열하는 거 예를 들었을 거야. 그럼 철이 가열돼서 얘가 붉은색이 나오다가 더 가열하면은 주황색, 노란색까지 간다고. 그치? 그런 식으로 지가 스스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흑체라 그래. 자기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에너지랑 상관없어. 얘가 그렇다고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 적게 방출돼 이렇게 얘기 못해. 그치?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근데 얘가 온도가 높다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지. 에너지를 적게 방출할 수도 있고 많이 방출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온도랑 에너지가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온도 높다고 에너지가 크고 온도 낮다고 에너지 작고 이렇지 않다는 거지. 통합과학에서 근데 그렇게 봤던 거 그치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봐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만 해놓자. 온도가 에너지가 많다고 파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다고 해서 상관없어. 이게 왜냐면 이게 양자 개념이 들어가서 이게 불원소 쪽이라서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괜찮을 거야. 정확한 건 이거야. 온도랑 파장의 관계.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온도랑 파장 관계. 자, 지우고 별 합시다. 이거까지 하자, 얘들아. 여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밑줄 쳐놓은 거 어디니? 저 봅시다. 여기 등방성과 균등성 기억나지? 맞지? 자, 우주 배경 목사 발견했더니 어떻게 됐어? 거의 대부분 우주에서 균일하게 검출되죠.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해. 그지? 자,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면 이게 뭐냐면 봐봐라. 자, 우주에 있는 물질들의 분포가 거의 대부분 다 균일하게 배열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특정한 영역에선 일부 불균일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물질이 우주상에서 모두 이런 식으로 고르게 분포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굉장히 고르게 분포돼 있어.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아주 균일하게 팽창을 한 거야. 그러면은 물질들이 거의 균일하게 분포돼 있겠죠. 그러면 절대로 이 우주에서는 물질이 뭐 별이나 은하 같은 애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작용하는 중력들이 사방으로 다 일정하잖아. 그럼 절대 끌어당겨질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면 여기 하나 딱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를 중심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얘가 수축이 되기 시작할 수 있겠죠. 끌어모으면서. 그러면 얘가 덩어리가 더 커지겠지? 중력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더 많이 모아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별이나 은하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미세한 불균일함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주에는 이런 식의 미세한 불균일함이 존재하고 이런 장소에서부터 별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별의 탄생 과정을 볼 거거든. 별의 탄생 과정. 자, 별에 대한 정의가 뭐니? 얘들아, 알고 있어? 그치,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스스로 빛을 내긴 내되 그냥 빛을 내는 거 아니야. 아까 가열된 철은 빛을 내지. 걔는 별이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서 별이 되는 건 아니지. 별이라는 건 정확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긴 한데 그 빛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가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스스로 빛을 낼 때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빛의 원천이 바로 핵 융합 반응이야.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이제 별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자, 별이 탄생하는 조건을 보자. 별 탄생 조건. 별이 탄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별이 탄생하는 조건은 잘 봐.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 이 성간 물질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 성간이거든 그냥.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간 물질이라 그래. 자, 이 성간 물질이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아까 성간 물질들이 막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주변보다 어떠냐면은 밀도가 높아요. 조금 더 끌어당겨서 모여질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한데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밀도는 곧 뭐라고 보라 그랬어? 밀도는 곧 온도라고 보라 그랬지. 그치?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근데 얘는 지금 밀도 높은데 온도가 낮아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증가하는 건 맞거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밀도가 높다고 온도가 무조건 높다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처음부터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밀도는 높은데 온도는 낮은 상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밀도가 더 높아지면 온도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 밀도가 더 높아지면 온도가 증가해요. 얘는. 그치? 에너지가, 막 밀도가 높아지면 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더 증가할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온도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인 조건이야, 이거는.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요. 나중에 태양 나오는데 우리 태양계 태양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태양계 성운이 있었거든. 성운이 있었는데 그 성운에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초신성 폭발로 압력을 확 줘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가만히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떤 폭발이 발생해서 압력을 확 준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제로 모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온도 낮았거든. 근데 갑자기 강제로 모여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는 별이 탄생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은 밀도가 높으니까 중력이 조금 더 주변보다 더 크게 작용해서 이 성간 물질이라는 물질들이 뭐 수소나 헬륨이나 아니면 가스, 뭐 얼음, 먼지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마치 구름처럼 형성이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성운이라 부릅니다. 성운. 자, 별들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성운이 이루어져야 돼. 성운. 근데 그 성운 중에서도 무슨 성운이냐면은 암흑성운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 암흑성운. 이것도 뭐 좀 추가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정리만 해놓으세요. 필기만. 암흑성운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암흑성운에서부터 별들이 탄생할 거야. 자, 있잖아. 그 너네 말머리 성운 들어봤니? 혹시 많이 본 적 있지 않나? 이거 유명하잖아. 그 말머리 모양 생긴 거. 걔 까맣게 보이지? 그게 암흑성운이야. 그러니까 말머리 성운은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거기서. 왜 까맣냐면은 이 성간 물질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이 성운 뒤편에서 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너무 밀도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암흑성운이 있는데 이 암흑성운들이 이제 계속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겠죠. 중력 수축 하겠지. 자, 얘네들은 그래서 이 성간 물질이 암흑성운을 형성하고 이 성운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더 높아지고요. 시간 지날수록. 그치? 밀도는 더 높아지고 밀도가 더 높아지면서 온도 어떻게 될까?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얘네들이 자꾸 중력에 의해 수축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그냥 단순하게 수축되면은 온도 증가, 팽창하면 온도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밀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이 중심부로 모여들어요. 이렇게 이 성운들이 이제 막 퍼져있던 애들이 자꾸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자,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온도가 계속 증가한다. 온도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빛이 나기 시작했지. 온도 높아지면 빛 나잖아. 그래서 얘가 빛을 내기 시작해요. 자, 이 빛은 왜 나오는 거냐면은 단순하게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얘는 지가 핵융합 반응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이 방출되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이런 빛이 내는 이런 천체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 구분을 좀 하는 거야. 빛이 나긴 나는데 얘가 그냥 이제 왜 빛이 나냐면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빛이 나. 온도가 높아져서 빛이 나니까 이렇게 빛이 나는 천체들을 부를 때, 우리 별을 부를 때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원시별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됐지? 빛이 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얘가 온도가 얼마까지 진행되냐면은 한 900만 켈빈 이상? 1000만 켈빈? 정확하게는 1000만 켈빈 정도 돼야 되니까 1000만 켈빈 정도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이 내기 시작하다가 1000만 켈빈이 딱 도달되는 순간부터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잘 들어봐 얘들아. 너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얘가 빛이 난다고 해서 다 별이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에너지원은 뭐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에 의해 수축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빛이 나는 별, 원시별. 그러다가 얘가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부터 얘가 뭘 한다고?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빛을 내기 시작해. 마치 태양처럼. 그렇게 별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아셔야겠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사실.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지? 거기에 보면은 이 핵융합 반응에 대한 관계식을 설명하는 E는 mc제곱이라는 게 나오거든. 본 적 있죠? 이거 못 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지? 유명한 식이잖아 이거는. E는 mc제곱. 이게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인데, 광속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얼마냐면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거든. 이게 빛의 속력이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야. 대충 3억 생각? 엄청 크지 속도가 값이. 빛의 속력은 저 정도 속도를 가지게 돼. 3억 미터 퍼 세크야. 근데 여기다 질량 조금 뭐 1 정도, 1g, 뭐 1kg, 뭐 1, 뭐 얼마 간에 조금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은 광속 제곱된 거, 즉 9 곱하기 10의 16승만큼 곱해서 에너지로 방출돼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이 환산될 수 있다는 거야. 질량이 에너지로 가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가고. 됐죠? 에너지랑 질량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그래요. 등가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질량과 에너지 서로 같다는 뜻이야. 자,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질량과 에너지 서로 같대요. 너네 그 원자력 폭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태양, 이 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 관계식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너네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의 그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질량이 있잖아 지금. 그 질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응축돼서 질량이나 어떤 그 뭐 결과물 또는 부산물 뭐 이런 게 이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 지난번에 쌍생성 얘기했나? 쌍생성, 쌍소멸, 그치? 쌍생성 입자랑 반입자가 충돌해서 뭐 돼? 감마선, 빛 나오잖아, 그치? 이건 이제 물질이 빛으로 가는 경우야. 그 다음에 쌍소멸은, 내가 방금 얘기한 쌍소멸. 그 다음에 쌍생성은 감마선 두 개가 충돌하면 전자 나오고 반전자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런 물질과 이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E는 mc 제곱인데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 봐. 얘네들이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이렇게 높아지면 온도가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 한 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이거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예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거든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4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로 만들어?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의 중성자 2개가 되죠. 자, 그럼 이 과정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 자, 양성자가 4개 들어가는데 중성자가 2개가 튀어나왔지. 그럼 반드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과정. 아까 얘기했던 거 뭐야? 베타 플러스 분계가 일어났겠죠, 여기서. 그치? 요거는 사실 좀 속사정이죠. 얘네들이 이제 실제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속사정.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안에서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겠구나. 그러면서 양전자가 튀어나갔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확한 반응식을 쓰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양전자가 2개가 방출됐구나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자, 이건 학교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너네 어디 나오냐면은 얘들아 나중에 너네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한 번 더 나오거든. 이 내용이 2학기 기말 때 똑같이 한 번 더 나와. 그때는 학교에서 이거 했었어. 작년도 2학기 기말 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었어요. 근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됐지? 2개의 양전자, 2개의 반물질이 방출돼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비워놓은 이유가 얘가 진짜 질량 결손이라고 해서 질량이 사라지죠. 델타 M. 질량이 사라집니다. 자, 양성자 4개가 있고 이게 하나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상에서 질량의 일부가 사라져요. 손실돼요.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 자,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고? 질량 결손. 결손된 질량. 됐지? 질량 결손.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너는 원자량 개념 알고 있죠? 원자량 개념. 그치? 원자량 개념은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냐면 1.008이거든. 수소의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1.008이야. 실제로. 질량수는 1로 취급하는데 실제 원자량은 1.008. 근데 얘네들이 4개 모였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원래대로라면은 1.008이 4개 모였으니까 4.032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헬륨 하나의 원자량은 4.003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가 사라지냐면은 0.029만큼의 원자량이 사라져. 이 반응 과정에서. 이 0.029는 어디로 갔어? 다 에너지로 방출돼 나왔을 거야. 그래서 수소가 헬륨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질량이 결손되고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빛과 열의 형태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은 또는 열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량을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원자량 질량이지. 원자량 자체가 질량이죠 원래. 우리가 질량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세는 거야. 그지? 근데 원자량은 실제 그 원자량 뭐로 하냐? 저 동위원소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균 질량으로 따지잖아. 원자량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헬륨의 원자량은 4.003. 그러니까 0.029만큼의 원자량이 사라져요. 여기선. 그 원자량 어디로 갔어? 에너지로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 얘들아. 잘 봐. 양성자랑 중성자랑 2개 비교하면 누가 질량 크니? 중성자가 크잖아. 그럼 여기 양성자 4개 있었는데 여기서 양성자 4개에서 중성자 2개가 생겼잖아. 그러면 실제로 헬륨의 질량이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 실제로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양성자 4개 있는 것보다는 중성자 2개 있는 게 중성자가 더 무겁거든. 그래서 얘가 원자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리다. 결합 에너지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좀 결합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적은 결합 에너지로 여기 얘네들을 구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질량 자체가 감소해요.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질량 수 같이 나오면은 보존돼요. 그치? 질량 수는 이제 1자리가 여기 앞에 숫자 써 빼먹었다. 4라고 써야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가면서 얘네들의 그 질량 수는 보존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전하량 어떻게 될까? 보존이 돼야 돼. 전하량. 됐어?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자 4개가 중성자 2개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2가 2개가 들어가야지 반드시 전하량까지 맞아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완전한 반응식이야. 질량수는 그 양성자 수 같아야 되나? 아니, 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요 숫자. 그러니까 질량수.
맞아. 질량은 결손되지만 질량수는 보존돼. 이거 그 말 하나, 그 글자 하나 차이로. 이거 또 보다가 질량 결손, 질량수 보존, 질량수 결손 이런 거 막 틀려버리고. 그지? 질량수 보존, 틀렸지. 이러면서 틀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그치? 질량수는 좀 그냥 밑에 거. 이거 위에 거. 아, 그러니까 그거만 말하는. 그지? 요거. 전화량은 양성될 것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거 만약에 안 써놓으면 전화량 보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무조건 전화량 보존돼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사실 반물질도 약간 교육과정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온도가 매우 높아야지 이게 일어나죠. 이게 온도 높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헬륨 바뀌면서. 그래서 자, 이 중력 수축하던 애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죠. 원시별 상태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다가 얘가 중심부야, 중심부.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이 중심부에 있던 수소는 헬륨으로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중심부에 있던 수소는 헬륨으로 핵융합이 일어나. 이 핵융합 반응을 수소핵융합 반응이라 그래. 수소핵융합 반응. 이 일어나면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지? 잘 봐. 얘는 이게 에너지가 두 개가 들어가 지금. 하나는 뭐냐면 얘가 원래 중력 수축하려고 하잖아. 무조건 중력 수축은 기본이야. 항상 일어나 중력 수축은. 항상 얘네들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 증가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별의 중심부는요. 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해. 계속. 수축을 계속하니까. 수축을 계속하니까 밀도는 계속 작아지고 커지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 하냐면은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에너지 만들어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팽창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얘는 또 팽창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어떤 딱 평형점을 하나 찾거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축도 하려고 하는데 팽창도 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얘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뤄요. 이걸 정역학적 평형이라고도 하고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냥. 역학적인 평형 상태. 어떤 역학적 평형이냐면은 얘가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 수축과 얘가 자꾸 팽창하려고 하는 이건 내부 압력이라고 해. 내부압. 내부압이 완전하게 같아지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한번 만들어놔. 내부 압력은 너네 기체가 온도가 뜨거워지면 팽창하라 그러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팽창도 하려고 해. 하지만 수축도 하려고 해. 이 두 개가 딱 적절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어때? 일정해요.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지.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 자리가 없다 여기다.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다시 정리할게. 자, 여기다 쓰자. 주계열성. 자, 뜻이 뭐냐면 스스로 핵융합 반응, 정확하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이 내는 천체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보통 별이라고 하죠. 주계열이란 말 자체가 얘를 주로 별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이러면 다 이거야. 됐지? 일반적으로 별 이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별들이 다 저거야. 얘는 있잖아.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에서 얘네들의 일생 중에서 한 90% 정도를 이때로 보내요. 지금 원시별도 아니고 주계열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 태양이 대표적이야. 태양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거 하고 있어요. 태양 크기 일정하잖아 지금. 그지? 태양 크기 안 바뀌어요 계속.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정력학적 평형 상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핵융합 반응 통해서. 크기 일정하죠? 안정하죠. 그리고 별의 일생 중 90%. 태양은 기대 수명이 100억 년이거든. 태양의 나이는 현재 50억 년이야. 현재 50억 년이고 얘가 중심부에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을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는 더 빛을 내고 죽을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태양 같은 애들이 이제 딱 여기 주기율성, 지금 내가 얘기한 주기율성에 가장 적합한 애거든. 얘는 얼마 산다고? 50억, 현재 나이 50억 년. 현재 나이 50억 년. 그리고 기대 수명 100억 년. 야, 50억 년이면 나이가 많은 거니 적은 거니? 많은 거야? 적은 건가? 우주의 나이가 얼마지 대충? 137, 8억 년 하잖아.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비해서 50억 년이면 나이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우주의 나이 치고는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니?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인데 태양이 50억 년이나 살았다면은 그 우주 일생의 거의 3분의 1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이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실제로 나이가 많은 거야. 얘는 태양은 좀 어느 정도 수명이 좀 길어요. 보장이 좀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별들은 태양이 나이가 10억 년도 안 되고 1억 년도 안 되는 별들도 있어.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태양은요 비교적 수명이 긴 별이거든. 비교적 수명이 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얘는 질량이 작아서 그래. 태양은 질량이 작아. 수명이 너무 짧아. 아니 너무 길어. 왜? 질량이 작아서. 태양 질량 얼마인지 모르지. 태양 질량 얼마냐면은 10의 30승이거든. 이게 2 곱하기 10의 30승인가 그럴 거야, 질량. 너무 질량이 작아서. 가벼워서. 10의 30승 너무 가벼워서 얘는 오래 살아요. 질량이 적으면 왜 오래? 잘 봐. 얘가 중심부에서 수소역력 반응하겠지. 이 중심부의 수소역력 반응인데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 엄청 강해지지. 온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그럼 얘가 수소역력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질량이 작으면은 수축도 천천히 할 거 아니야. 중력이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천천히 수소역력 반응 일으키거든, 계속. 안정적으로. 근데 질량이 엄청 커봐. 질량이 크다는 건 막 태양의 100배, 1000배, 10,000배씩 가거든, 질량이. 그럼 얘네들은 중력 수축도 많이 하고 그럼 수소연료 바로 가버리고 또 그 이상 거도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융합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소멸 단계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 태양은 질량이 작다. 수명이 길다. 태양 기대 수명 100억 년이면 엄청 큰 거야. 그잖아. 우주 나이 치고는 엄청 길게 살죠. 우리가 너네 이것도 있어. 나중에 너네 통합과학의 생명 쪽 나올 때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서 진화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의 수명이 길어서 그래. 되게 중요한 요소야. 태양은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빛을 보내주고 있어.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게. 그러니까 충분히 에너지를 얻어서 진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좀 확보가 돼 있죠,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떤 별들은 뭐 몇억 년도 안 돼서 몇 천만 년 만에 바로 다 그 에너지 소모시키고 소멸되는 경우도 많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때부터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 온도가 더 높으면 저희가 빨리 일어나요. 자, 우리가 주계열성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이 만들어져요. 주계열성을 만들었을 때 있잖아. 이거를 너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주계열성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별 일생을 보내거든, 여기서. 90%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은 정의가 정확하게 이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천체가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주계열성을 이렇게 하면 틀려요. 헬륨 핵융합 반응. 틀렸습니다. 그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어야 돼. 수소를 가지고 헬륨으로 핵융합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 봐봐. 이거 좀 잘 보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다가 중심부에서 모든 수소를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전부 다 헬륨으로 바꿨어.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남아야 돼? 내부 중심부에는? 헬륨이 남겠지. 그치? 근데 이제 헬륨이 남을 건데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 할 거거든? 근데 헬륨이 남는 순간에 만약에 이게 헬륨이 남았을 때 얘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정도가 되잖아? 1억 켈빈?
그러면 이제 1억 켈빈이 되면은 헬륨이 탄소로 가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헬륨이 탄소로 가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수소가 헬륨으로 가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1억 켈빈이 도달되면은 헬륨이 탄소로 가기 시작해요. 핵융합을 또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심부에서 에너지 또 만들어내겠지. 중심부 온도는 계속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치? 기본적으로 얘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온도가 1억 켈빈이 넘어가면은 헬륨도 탄소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주변부 온도도 가열되겠지. 그러니까 이 별의 중심부 주변에서 수소가 또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중심부만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었거든. 근데 얘가 이제 충분히 온도가 높아지면은 주변에 있던 수소까지도 헬륨으로 가는 거야. 그럼 핵융합 반응 엄청 많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끝난 시간 이후부터는 핵융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물론 시간적 그게 요소가 좀 필요하겠지만 얘가 이제 많이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고. 왜 팽창을 한다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수축하려고 하는 그 중력 수축 자체는 어떠니? 이 중력 수축 자체는 그냥 거의 그대로잖아. 안 바뀌잖아. 질량이 그대로니까. 중력 수축은 그대로인데 이제 중심부가 헬륨으로 탄소로 가면서 주변부까지도 수소가 헬륨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는 평형이 깨지죠. 내부 압이 더 세지는 거야. 중력 수축보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주결성 다음 단계가 됩니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적색 거성이라 불러요. 말 그대로 거성이래요. 거성. 아주 큰 별이 되는 거야. 적색 거성. 자, 적색은요. 표면 온도가 얘가 내는 방출되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표면이 커지지. 부피가.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단위 면적에 그 방출되는 그 온도 자체는 단위 면적에 그 해당되는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적색으로 보여. 붉게 보여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됐어. 얼마나 커지냐면 태양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공전궤도까지 들어올 만큼 커져요. 태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수성도 없어지고 금성도 없어지고 지구가 거의 먹힐 만큼 얘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지.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커져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크게 커지잖아. 그지? 왜 커져야 돼? 내부압이 중력 수축보다 커지기 때문에 커져요. 더. 그래서 이제 주결성 단계를 거치면서 적색 거성 단계로 간다는 거지. 됐지?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색깔이.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평형 깨지고 이제 얘가 별이 바깥쪽으로는 팽창을 계속한다. 근데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 잘 봐. 얘는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작은 애들이야. 대표적으로 태양이야, 태양. 태양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커지면서 적색 거성 단계로 돌입해서 커지거든. 커지는데 이게 물론 뭐 커지는 게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니야. 몇 억년에 걸쳐서 커질 수도 있고 되게 오랜 시간 천천히 커지게 되는데 이게 커지다가 얘가 이제 탄소가 다 떨어졌어. 이게 헬륨이 다 떨어졌어. 이 내부가.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적색 거성 내부는 이제 중심부 뭐가 남아? 탄소가 남겠죠. 그렇지 않겠어? 중심부 탄소만 남을 거 아니야. 그 주변부도 수소가 헬륨으로 가니까 주변부는 뭐가 남아? 헬륨만 남겠죠. 그 마지막 주변부는 뭐가 남아야 돼? 수소가 남겠지. 이렇게 수소가 융합까지는 안 할 거고 저기서는 얘는 이러고 끝나요. 그냥 얘는 이러고 끝나. 질량이 작아서 탄소가 그 이상의 핵융합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탄소가 융합하려면은 최소 4억 켈빈 이상 필요해. 근데 얘는 질량이 작아서 아무리 수축해봤자 4억 켈빈은 절대 못 만드는 거야. 그 질량 가지고는. 그러니까 얘는 중심부에 뭐가 남아? 탄소만 남아요. 탄소 핵을 가지게 돼. 그리고 얘가 이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폭발을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이 이제 퍼져나가요. 이 주변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부는 팽창을 계속하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과 겉과 속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팽창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걸 이제 그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주결성이 끝난 이후부터는 적색거성 단계로 돌입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겠지. 커지다가 내부는 계속 수축할 것이고 얘는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 구의 형태, 자기의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풍선 있잖아.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은 넣다 풍선이 그 고무가 그 버틸 수 있는 이 한계치까지 커지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터져버리지. 그런 거야. 똑같아. 얘가 자기의 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커지다가 더 커지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으로 물질이 다 흩어지는 거야.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얘가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은 중심부는 뭐만 남아? 탄소 핵만 남죠. 그리고 주변부는 어떻게 돼? 이 물질들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흩뿌려질 거 아니야. 주변으로 이렇게 쫙 퍼질 거야.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별의 마지막 단계. 소멸 단계야. 소멸 단계. 됐지? 이해하는 건 문제 없죠? 이거. 요 탄소 원자핵을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백색 외성이라 불러요. 백색 외성. 자, 색깔이 백색이 됐네. 백색이 됐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아진 거지. 얘는 부피가 되게 작거든. 크기가 되게 작잖아.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얘는 색깔이 백색으로 보일 거고요. 하얗게. 외자는 뭐야? 외성이야. 외성이 뜻이 뭘까? 작다. 왜소하다 그 외야. 됐죠? 왜소하다 할 때 그 외야. 그 우리 외놈 부를 때 외놈 이름 뭐야? 외놈 이름 말하면 되겠지? 외놈 뭐야? 외놈이 뭐야? 뜻이? 임진왜란 이거잖아. 외란. 임진왜란. 외놈들이 일으킨 난이잖아. 그 외자가 무슨 외자야? 왜소하다. 일본 놈들 조그맣거든. 그래서 조그마하니까 외놈이라 불렀잖아. 옛날에. 그 외자예요. 그리고 주변에 흩뿌려진 이 물질들이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흩뿌려지는 물질들을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 그래서 태양은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의 물질을 흩뿌리면서 행성상 성운이 형성이 될 거야. 말이 다 어렵네. 행성상 성운이야. 행성 모양의 성운이야 그냥. 다시 성운으로 돌아가. 백색에서 뭐예요? 백색에서는 그냥 이제 얘는 더 이상 행동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계속 그냥 있다가 차갑게 식어서 그냥 소멸이 안 되고 그냥 식어 그냥. 식어서 뭐 나중에 흑색 외성 뭐 이런 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끝난 거야 얘는 그냥. 그러니까 뭐 숯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불타. 그렇게 탄소 덩어리예요? 숯 있죠 숯 그냥. 저거 가열하면 다이아몬드 돼요? 모르겠어. 다이아몬드 되겠냐 근데 저게? 안 될 수도 있겠다.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둘리 보면 둘리 아니야 너네? 둘리가 뭔지 아나? 너무 우리가 그 세대 격차가 너무 큰가? 아니잖아. 또래잖아 태연아, 그치 우리. 둘리 봤어? 둘리를 어떻게 보냐 너네가? 둘리가 나 어렸을 때도 보지 못했던 만화인데 그게 80년대 만화야. 70년대인가? 원작 나왔던 게. 근데 너네가 그냥 어떻게 봤지 너네?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야? TV에서 막 둘리가 나왔어? 진짜로? 별로 우리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구나. 둘리 보면 다이아몬드별 찾아가잖아. 알아? 거기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게 아마 탄소형만 났는데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 걸 아마. 그렇다고 숯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숯 그냥. 그래서 이제 탄소만 딱 나이 남아가지고 얘는 그냥 끝나. 이거 끝이야. 이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변하거나 뭐 충돌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소멸되고 그냥 끝나버려.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동그란 그냥 알갱이 하나 있는 거야 그냥. 태양 주변에 있다 이거 어떻게 돼? 태양 주변은 진작 다 끝났지 얘네들은. 진작 다 끝났지 태양 주변에 애들은. 그 지구 같은 거. 지구는 다 진작 끝났지 그냥.
그 전에 끝나지 그냥. 적색거성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양이 조금만 커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 그냥. 태양이 조금만 좀 커지잖아?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냥. 얘가 뭐 적색거성이 우리 크기까지 올 만큼 다 기다린 것도 아니고 태양에 조금 변동이 생기면은 다 죽어 우리는. 근데 괜찮아. 너네 뭐 걱정할 거야. 너네 앞으로 40억 년 남았어. 40억 년 뒤에 이렇게 될 건 30억 년 정도? 그 정도 뒤일 건데 아마. 걱정돼? 불안하다 이러지 않잖아. 근데 적색거성에서요. 그 중심부는 탄소에서 더 이상 안 바뀌는데 헬륨이랑 수소는 계속 바뀌어요. 저기 거? 그게 이제 그 헬륨만 남아 있을 거야. 근데 헬륨이 탄소로 못 가. 주변부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얘네가 있잖아.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뭐 태양 지름 얼마지? 모르죠? 나도 모르겠다. 태양 엄청 크잖아. 근데 이게 되게 커가지고 중심부랑 주변부의 온도가 차이가 꽤 커. 그러니까 중심부는 이게 중력 때문에 가능한데 주변부는 헬륨이 탄소로 못 가. 주계열성일 때는 되는 거죠. 주계열성일 때는 조금 이게 주변부 해봤자 조금 이 정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살짝. 헬륨은 그 상태에서 탄소로 바뀌는 그 주변부 수소는 다시 헬륨으로 바뀌는. 맞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온도 못 올라가니까 헬륨으로 끝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적색거성 된 다음에 터져가지고 뒤진다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같은 애들은 이제 질량이 이게 중력이 크니까 폭발하면서 이 물질이 안 빠져나가는데 탄소 이 핵 말고는 이 다 빠져나가. 다 주변으로 흩어지는 거야. 얘는 또 질량이 작아서 터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커지다가 그냥 이게 휙 하고선 주변에 이제 뿌려지는 거야. 물질이 흩뿌려지듯이 그냥. 그러면서 또 밀도차 해가지고 또 반복되고.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성운이 또 됐잖아. 그럼 이제 성운이 되면서 어딘가 또 압력이 또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중력이 또 바뀌고 또 물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별은 계속 과정을 거쳐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계열성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오래 살아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반면에 이제 봐봐. 이제 주계열성 다음에 만약에 질량이 엄청 큰 애들이 있어. 질량이 엄청 커요. 태양의 10배 이상 최소. 100배 막 이렇게 되는 1000배까지 되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단 말이야. 이 별은 이제 커지면서 주계열성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초거성이 돼요. 질량이 큰 별들은 초거성이 돼. 엄청 커지는 거야. 근데 초거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한데 자, 중심부에 처음에 수소가 있었지. 얘가 헬륨이 됐어요. 근데 헬륨이 뭐로 간다고? 탄소로 간다고. 근데 이제 초거성은 질량이 엄청 크니까 중력 수축 엄청 많이 해서 탄소가 바로 산소 같은 애로 가요. 이 온도가 얼마 필요하냐면 대충 4억 켈빈 정도? 그 정도 온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또 뭐로 가냐면은 이제 규소도 가요. 규소가 뭐까지 가냐면은 나중에 철까지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되고, 탄소가 산소 되고, 산소가 질소도 되고, 뭐 규소도 되고, 마그네슘도 나오고, 뭐 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융합하는 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철까지 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철 이상은 못 가요 또. 질량이 아무리 커도 철 이상은 못 가. 너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인 거 알고 있어? 그 화학에서 보면은 그 이온 결합 무슨 에너지지? 그 그래프 나오는 거 있잖아. 막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인가? 이온화 에너지에서 철이 가장 높이 있나? 맞아? 이온화 에너지 맞아? 이온화 에너지 말고 뭐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결합 에너지인가? 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게 철이 가장 높거든. 가장 높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 태훈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야. 26번. 원자번호 26번이잖아. 철보다 작은 애는 융합할 수 있어요. 철보다 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분열할 수 있어. 철보다 큰 애들은 융합이 안 돼. 철보다 작은 애들은 융합이 되고 분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다 철의 가장 이제 그 안정한 원소로 보는 거야. 철 기준으로 다. 그러니까 철이 가장 자연계에 있는 모든 원소들 통틀어서 가장 안정해요. 철 원자가. 그래서 철까지는 융합이 되는데 철 이상의 융합은 죽었다 깨어나도 별 가지고는 못 만드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 초고성은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부에 철 핵이 있을 거야. 철핵. 철로 이루어진 핵.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 규소로 이루어진 핵이 있을 것이고 그 층이 있을 것이고 다시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제 산소가 있을 것이고 다시 여기에 헬륨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 주변에 수소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져 있어. 탄소 어디 갔어? 탄소, 헬륨. 와, 씨, 또 그래야 돼. 이 정도면 뭐 원. 잘 그랬지? 이렇게 돼요. 저 영상 찍은 거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으세요? 아, 이거 올릴 건데, 유튜브에 올릴 건데, 맞다. 이거 영상 어디서 봐요? 아직 안 올렸어. 내가 저번 주 바빠가지고. 올려줄게. 해드릴게요. 당연하지.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알림 설정까지. 내 이름 치면 나오지. 그치? 내 이름 치면 나오거든? 너 했어,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해. 뭐요? 구독이요? 안 했죠. 너 얘가 몇 년 전에, 나한테 몇 년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꼭 이렇게. 구독 하나도 안 해요.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말하는 게 자기는 원래 구독 안 한대. 진짜 그거 안 해요. 자기는 내 건 해. 자기는 뭐 원래 구독을 안 한대. 그런 애들이 있어. 그거 하면 뭐 지는 거야 뭐 하면? 뭐 유튜브 세상에 내가 굴복한 것 같아 약간? 왜 굳이 안 하는 거야 왜? 뭐 올리면 링크 주실 거죠? 이거를 공개 링크로 그냥 공개로 올리려고 보고 언제쯤에? 한 수요일 목요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한 번에 올려줄게. 원래 옛날 거 다 올라가 있거든. 옛날 거 혹시 내 유튜브를 봤다면은 옛날 거 강의 있고 2021 겨울방학 때 촬영했던 것도 있고. 필기 똑같아요? 아니 다르지. 이게 훨씬 자세하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수업과는 다르지. 요게 너네 학교 수업이 또 좀 더 자세하지. 다른 학교의 수업보다는 너네 학교 수업이 훨씬 자세하니까 그냥 올려줄게. 보고 만약에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링크를 보내주고 공개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올려놓으면 보면 되니까 하시고요. 뭘 하라고? 구독을 하라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딱 하면 그럼 뭐 해야 돼? 구독 다음에? 좋아요. 그다음 뭐 해야 돼? 장난이고 뭐 구독해도 아주 상관없어 어차피. 이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찾으면 나와. 이게 뭐 너의 아이디를 알면 내가 찾을 수 있어. 내가 나를 구독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거든. 나를 구독한 사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네 아이디 뭐야? 뭐 태연 킴 이런 거겠지 뭐. 선생님 근데 그렇게까지 막 그지 그렇게까지 찾을 이유가 없죠 사실. 하여튼 자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초고성이거든. 질량이 엄청 크니까 수명은 또 엄청 짧아요. 얘가 수명이 엄청 짧아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막 진짜 짧게는 몇천 년밖에 안 걸린대. 이게 엄청 큰 별들은 질량 엄청 큰 애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몇천 년, 몇만 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갔어.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지. 그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모든 영역에서 다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 수축보다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폭발을 해서 초거성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초신성이 돼요.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죠. 가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 초신성이라네. 이거 보면은 우주에서 애들이 소재를 많이 찾아. 빅뱅 막 이런 거 있잖아. 초신성. 뭐 또 막 되게 많아.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상한 좀 멋있어 보이는 말들 있잖아. 우주 용어들. 그런 거 막 하거든. 초신성. 초신성 있지 않나? 막 막 무슨 뭐 가요계 신성처럼 다 이런 거 있지 않나? 있어요. 가수 있어요.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초신성이라는 게 이제 얘네들이 폭발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중요한 거다 이제. 자, 별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맞지?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우주에서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 뭘 만드냐면은 수소랑 헬륨 말고는 못 만들었지. 근데 현재 우리 지구나 우주에는 철보다 엄청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헬륨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별들이 뭘 만들어? 이제 별들 중에서도 이제 질량이 좀 작은 별들이 뭐까지는 만들 수 있어? 탄소까지는 만들 수 있고요. 질량이 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별 통틀하자. 별들은 어디까지는 만들 수 있냐면은 철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초신성 때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 나오고 그 과정상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이 탄생 과정에서 그 탄생 과정 이후에서 원소가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거를 다 설명하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의 구성 원소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거지. 초신성 폭발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이나 뭐 더 금 같은 애들 그런 애들도 이때 만들어져요. 이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아. 지금 원소의 그 생성 과정을 얘기한 거야. 자, 됐죠? 넘어갑시다. 근데 수소랑 헬륨은 계속 생기는 거죠? 수소는 생기지 않지. 아, 헬륨이요? 헬륨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지. 뭐 얘가 얘가 끼켜봤자 핵융합해서 헬륨 하나 만들잖아.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가지고 막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바뀔 만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초신성 폭발했잖아. 그지? 초신성 폭발하고 마지막 단계. 질량이 좀 적당히 큰 애가 있고요. 질량이 아주 큰 애가 있어. 질량이 좀 적당히 큰 애는 나중에 중성자 별이 돼요. 왜냐면 여기 또 핵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철핵이 남겠지. 그치? 얘 주변에 다 퍼지고 나서 철핵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성자 별은 왜 중성자냐면은 중력이 너무 세니까 원자들이 원자핵, 전자 이렇게 딱 버티지 못하는 거야. 얘가 다 어떻게 돼? 찌그러져요. 그래서 중성자가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원자핵 상태가 없는 거야. 그냥 얘네들은 그냥 다 중성자야 그냥. 별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다 중성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겠지.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더 큰 애들은 뭐가 돼? 블랙홀이 되죠. 더 질량이 큰 애들은 너무나 중력이 커서 빛도 끌어당기는, 흔히 얘기하지. 빛을 끌어당길 수 있는 천체인 블랙홀이 되죠. 블랙홀이 용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저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질량이 너무 커서, 중력이 너무 커서 빛도 끌어당긴다 그러잖아. 질량이 커서, 중력이 커서 빛을 끌어당기는 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빛은 질량이 없거든. 질량이 있어야 끌어당기지. 정확하게는 블랙홀은 중력에 의해서 주변의 시간, 공간을 왜곡시키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이 진행해서 끌려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완벽해요. 됐어? 받아들이셔야 돼요. 블랙홀 주변에는 공간이 일그러져 있어. 시간도 일그러져 있어. 시간과 공간이 왜곡돼 있어. 블랙홀 주변에는. 시간도 느려지고 공간도 일그러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그래서 빛이 끌려간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블랙홀도 나중에 소멸돼. 결국 중성자별도 나중에 소멸되고 다 식어요. 그냥 식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냥. 됐지?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 요게 좀 남았는데,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 아니, 지구는 못 볼 수도 있겠는데? 태양계 형성 과정.
내 생각에 이것까지 나가놓으면 시험 범위 다 나간 것 같은데. 바다까지요? 어? 아니, 지구의 형성까지요? 아니 여기까지 지금 여기 태양계 형성까지. 지구 행성까지. 이 정도면 끝나는. 응? 지금 끝나는. 지구학 시험 범위 다 나간 것 같거든. 이거보다 더 나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 정리하고 문제 풀고 물리 나가야죠 이제. 3페이지. 우리 시험번이 장난 아니고. 왜? 적다고? 시험 범위? 원래 그래. 원래 엄청 적어.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서는 시험번이 있다고 할까요? 어디? 이거 하나. 그 이 위에 거. 2에 1에 1. 맞아. 그렇게 나가 원래.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얼마나 깊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한 과목당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나와. 6문제. 5문제 주가 객관식, 한 문제 서술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한 과목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6문제니까 뭐 분량이 적어도 사실 문제는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자, 태양계 형성은 우리 있잖아. 태양계 성운이라는 게 있어. 주변에 옛날에 우주에는 태양계 성운이라는 게 있었대. 태양계 성운. 먼 옛날 옛적에 태양계 성운이 그냥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했어. 이 주변에 어딘가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 폭발하는 그 영향력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야. 얘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얘가 어떤 중력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얘가 수축을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양계. 그 얘네들이 이제 수축이 시작되거든. 중력 수축이 시작돼요. 그럼 이 과정은 다 똑같아. 방금 얘기했던 성운 만들고 이제 얘네들이 주결성 원시별 되고 주결성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현재 주결성이죠. 태양이 앞으로는 뭐 될 거야? 이제 뭐 적색거성 되겠죠. 한참 뒤에.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태양계는 이게 수축이 되면서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특징이죠. 회전이 되기 시작해. 수축이 되면서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물질들이 중심부로 막 모이면서 수축이 될 건데 얘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중력 수축은 계속 되는데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 물질들이 이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깥쪽으로 회전한 바깥쪽으로 뭐가 생기니? 원심력이라는 힘이 생기죠. 그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수축되려고 하는 힘도 있는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힘도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수축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지. 대신에 요 방향으로는 수축이 잘 되겠지. 요 방향으로는. 그치? 위아래로 납작한 방향, 그 원반이 형성돼요. 이 결과. 그래서 얘는 회전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중심부에는 모든 질량들이 많이 모여서 얘가 이제 원시 태양이 됩니다. 원시 태양, 원시별이죠. 원시별. 원시별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런 납작한 원반체를 만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됐지? 이게 이제 태양이 탄생하는 과정이야. 충분히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빛나기 시작하고 원시별 돼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지네들끼리 뭐 하고 있어? 계속 충돌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돌면서 얘가 막 회전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계속 돌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커지고 응집되고 해서 점점점 뭐랄까 행성으로 그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주변에 돌고 있는 물질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미행성체야. 아직 행성이 아닌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얘는 원시 태양이 될 거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뭐 지구가 되고 목성이 되고 뭐 화성이 되고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자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요 비교적 가까운 태양과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좀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이 분포할 거라고. 산소라든지 규소라든지 이런 애들 비교적 미술처럼 여기 책에다가 녹는 점이 높고요. 녹는 점이 높습니다.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암석형 물질이야.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야.
암석이 되니까.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지구형 행성이 되겠지. 수성, 금성, 화성, 지구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비교적 가벼운 애들,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다 어디로 가? 멀리 뻗어나가서 가벼우니까 멀리 뻗어나가는 거지. 우리 뭐 원심 분리기 이런 거 보면 알잖아, 그지? 막 돌리면은 무거운 애들은 안으로 모여들고 바깥쪽으로 가벼운 애들이 펴지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애들이 주로 분포가 돼서 얘가 나중에는 뭐가 될 거야? 목성형 행성이 되겠죠. 근데 수소 헬륨이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됐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고 태양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증거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예요. 우리 태양 모두, 우리 지구, 뭐 수성, 금성, 지구, 목성 다 합쳐봤자 태양에 비하면 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질량이 다 태양에 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게 그 수축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모든 천체들은 공전 방향이 다 뭐하니? 일치하죠. 다 어디서 어디 방향이야? 서에서 동해 방향이에요. 전부 다. 모든 천체들은 공전 방향이 다 일치해. 심지어 태양도 뭐하니? 태양 자전하죠.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방향이거든. 그러면서 수성이 주변에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수성이. 금성도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다. 달도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지구 주변에. 모든 위성도 서에서 동으로 돌고 다 서에서 동으로 돌아. 지구 자전 서에서 동으로 하고 공전 서에서 동으로 하고 다 모든 애들이 공전하는 방향이 다 뭐하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공전 궤도면도 일치하지. 원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공전 궤도면이 뭔지 알지? 궤도면. 이 공전하는 그 궤도의 면이 다 일정해요. 됐어?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공전 궤도면을 옆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돌거든. 이렇게. 이게 궤도면이거든. 이게 궤도면. 다 애들 이렇게 돌아. 이렇게 여기서 다 이렇게 돌아요. 근데 명왕성 알지?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당했잖아. 지금 다시 들어왔나? 안 들어왔지 아직. 그지? 태양계 퇴출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모든 천체들은 다 이 공전 궤도면이 일치한데 명왕성은 이렇게 돌아. 이상하잖아. 뭐 바깥쪽 약간 이렇게 돌아. 얘는 이제 문제가 좀 있지. 그런 것들의 이유들이 좀 있었어. 그 다음에 얘가 명왕성은 위성이 하나 있는데 그 위성이 카론인가 그러거든. 근데 명왕성 크기가 이만하면 위성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얘는 명왕성이 딱 가운데서 있고 주변에 위성이 돌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네끼리 서로 돌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뭐 과장해서 그런 거고 사실 딱 가만히 서 있고 주변에 달이 돌아야 되는데 얘가 막 흔들흔들해 이렇게. 그런 것도 문제였고, 궤도를 보면은 이게 태양이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천왕성이 안쪽에서 돌아야 되잖아. 명왕성이 바깥에서 돌아야 되잖아.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들어와요 막. 궤도를 침범해 막 안으로 들어와. 명왕성이 천왕성보다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성으로 같이 만들어졌으면 뭔가 다 같은 성질을 보여야 되잖아. 배다른 자식이야 약간. 같은 성질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좀 이상한 게 좀 있어. 미운 지구형이에요. 아니지. 얘는 저거죠.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왕성 얘네들은 너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물질이 적은 거지. 이 중심부로 다 모여 수축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이제 이 융합돼, 그러니까 그 수축되다 남은 물질들, 뭐 주로 먼지, 뭐 얼음, 가스 이런 거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명왕성 빼버렸대. 근데 태양계 성운이랑 태양 만들어졌을 때 별 만들어졌을 때 성운이랑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냥 태양계 성운이야. 태양으로 만들어졌잖아, 얘가.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야, 그냥. 다 성운들이야, 원래. 원래 성운들인데 우리가 태양계 만들었던 그 성운은 태양계 성운이라고 붙인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태양이 만들어졌으니까 태양계 성운이라고 부른 거야, 그냥. 뭐 별 그건 없어. 의미는 없어, 그냥. 이름이 그런 거야, 이름이. 그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저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같이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나이가 다 똑같아.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야. 태양 나이 50억 년, 지구 나이 47억 년.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비슷하니까 얘네들이 같이 돌면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한참 있다 지구가 막 만들어진 게 아니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이 얘네들이 나이가 다 똑같아요. 됐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금성 같은 경우는 금성은 동에서 서로 돈다고 배웠니 혹시? 기억나니? 금성은 자전방의 반대다? 금성이랑 천왕성. 이게 왜 반대냐면은 반대라기보다 좀 웃긴 게 지구가 자전축이 어떻게 있어? 틀어져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 근데 이제 금성은 이게 자전축이면은 금성은 자전축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전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서에서 동이잖아. 이렇게가. 얘가 더 돌아서 90도를 넘어갔어 살짝.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는 거야? 동에서 서로 보는 거야. 약간 틀어져가지고. 그지? 얘도 금성도 원래는 이렇게 돌았을 거야. 누가 가다가 딱 스치고 지나간 거야. 누가 탁 치고 갔어. 그러니까 얘가 돌다가 이렇게 탁 틀어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또 치면 또 바뀔 수 있어. 아, 그렇지. 또 치면 바뀔 수 있는데. 유행인가요? 진짜 그런 아, 진짜 그렇게 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 이유가 없거든. 모든 애들이, 뭐, 너네 청황성, 토성고리 봤지? 토성고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누워있잖아, 이렇게. 아니, 토성고리도 좀 누워있긴 하네. 봐봐. 토성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되잖아. 우리 사진 보면 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건 천왕성을 어떻게 치고 하는 거예요? 청황고리 이렇게 돼 있어. 기체는 어떻게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가 틀어졌대. 어떤 그 중심 이런 것들. 얘가 기체라고 해서 다 기체인 거 아니다. 아니, 누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성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때 수업하는데 목성에서 어떤 애가 떨어지면 쭉 떨어져가지고 반대편까지 날아가네. 기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축구 다 떠나서 기체니까 쏙 빠지냐고 무슨. 뭐 아니면 여기까지 끝까지 중심까지 도달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얘는 다 주변에 속에 얼음도 있고 금속성 수소도 있고 다 있어요. 수소 중에 금속성 수소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금속처럼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압력 엄청 셀 거 아니야. 다 기체가 아니라고. 중심부 핵도 있어. 핵이 다 있어요. 핵이 있고 이제 다 기체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 얘가 무슨 다 전체가 기체로 둘러싸여 있는 구름처럼 마치 구름에 딱 올라가면 빠져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전축량은 못 빠져 있어요? 없어요. 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면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 그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왜 저 태양계 형성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냐? 라는 거에 대한 증거들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근데 삐꾼 거는 증거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그냥 얘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다 자전축이 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게 증거가 되는 다 일치한다.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금성이 이게 틀어졌다고 해서 이게 안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지. 금성이 틀어졌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구형 행성 과정은 다음 주에 합시다. 같이 이거 뭐 문제는 같이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구 행성 과정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미행성 충돌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읽어보시고 자 숙제는 얘들아 어디까지 했는지 알지? 워크북 여기 끝까지 다. 그 다음에 교재도 끝까지 다. 오늘 배웠던 범위까지 그냥 반절 풀면 돼요. 쭉 정리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태양계 형성 과정은 이제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미행성체의 충돌이 발생하지. 이제 미행성체가 충돌하는데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암석 물질들이니까 여기에 주로 들어있었던 물질들은 철, 니켈, 뭐 산소, 규소 같은 물질들이 주로 많았어요. 무거운 원소들이지. 요종 4개만 쓸게 마그네슘도 있고 되게 많았을 것인데 자 이제 그래서 처음에 거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미행성체 충돌해가지고 처음에는 크기가 되게 작았었거든. 근데 크기가 작았는데 얘들이 계속 미행성들이 이제 돌면서 회전하면서 충돌하니까 일단 점점점 크기는 커지고요. 일단 그지?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온도 또한 높아져야 돼.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충돌열에 의해서, 그지? 충돌열이 발생하면서 온도 계속 높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뭐가 생기냐면 수증기들이 생겨나요.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증기가 또 무슨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온도가 점점점 많이 상승한다. 그리고 온실 효과 때문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녹는 점 높은 물질들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마그마 바다. 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얘가 전부 다 녹아버렸어. 크기는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녹아버린 거죠. 크기가 좀 더 크니까 좀 더 커졌다고 보시고, 이 모든 애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이제 액체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 상태의 지구는 다 액체야. 형태는 거의 구를 유지하고.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크기는 어느 정도 커집니다.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질량이 증가한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점점점 질량은 증가하게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생성 과정에서 많이 물어볼 거야.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상에서 질량은 점점 증가해.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미행 형체가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근데 뭐 증가하는 게 뭐 그렇게 막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이 뭐냐면은 핵과 멘틀의 분리죠. 핵과 멘틀의 이제 분리가 일어나. 됐지? 핵과 멘틀의 분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밀도 차에 의한 분리죠. 밀도 차에 의한 분리. 얘네들이 이제 좀 무거운 물질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무거운 물질들 얘기했지. 철과 니켈 같은 애들은 좀 안쪽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부의 물질들은 철과 니켈 같은 물질들이 주로 모여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소나 규소 같은 거.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핵이 되지.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 멘틀이 되죠.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러니까 순서는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 순서는 그 미행성 충돌, 그다음 마그마의 바다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핵과 멘틀의 분리까지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크기 점점 커진다.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날 정도가 되면은 질량이 더 이상 막 그렇게 막 증가하거나 크기가 변하지 않고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됐지?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 뭐야? 원시 지각의 형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핵과 멘틀의 분리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겉부분이 이제 차갑게 식죠. 우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가장 겉부분, 바깥쪽이 이제 식어버려. 여기가 끝부분. 그래서 얘가 맞으면 뭐가 되냐면은 원시 지각이 되죠. 원시 지각.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원시 지각, 그리고 원시 이제 바다가 형성된다. 이런 과정으로 거쳐온다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원시 지각이 먼저 생성돼야 돼. 거기 내가 하나로 써놨는데, 원시 지각 다음에 원시 바다까지 가고, 그 다음에 생명체 탄생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금속 성분들은 핵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림 살짝 보시면은 그거 이제 많이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금속 성분, 철, 니켈 같이 좀 더 무거운 애들은 다 중심부로 모여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산소나 규소 같은 뭐 칼륨, 칼슘 이런 물질들 있잖아. 다른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우니까 바깥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밀도 차에 의해서, 이 원리는 밀도 차야. 밀도 차에 의해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겉부분에 차갑게 그 우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식게 되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지각 다음에 아까 수증기 많이 생겼다 했잖아요. 여기서 수증기, 그치? 수증기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 수증기들이 이제 더 이상 충돌도 없고, 이제 얘네들은 뭐 온도가 높아질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물로,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니까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증기가 다 바다가 비가 돼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비가 내리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낮은 데서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지하수, 뭐 바다 이런 거 만들어지고, 초기 바다는 당연히 염분이 없었죠. 염류가 없었어요. 초기 바다는. 근데 이제 나중에 현재 우리 바다는 뭐 주로 NaCl이라든지 MgCl2 같은
이제 염류가 생겨 있는데 좀 비교적 간단하게 보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Na 플러스 Mg2 플러스잖아. 요 녀석들 둘은 전부 다 육지에서 와요. 육지. 바다에 이제 그 계속해서 육지로부터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Cl 염소는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해저 화산의 폭발로부터 공급이 되죠. 그지? 그래서 바다가 짜진 이유는 이제 Mg2 플러스 그다음에 Na 플러스 같은 이런 물질들이 그리고 되게 많아.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지로부터 공급돼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염소 기체들이 바다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시 바다가 형성돼서 원시 바다가 좀 짜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원시 지각은 변화가 없어. 옛날에 만들었던 거 거의 그대로. 뭐 사실 판구조론 같은 거 생기면서 뭐 뭔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식었던 그 지각들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원시 바다 변화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체크할 게 또 뭐냐면은 원시 대기의 변화가 있지. 원시의 대기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원시 대기가 이제 처음에 대기 성분이 이제 뭐 있었냐면은 H2O라든지 이게 되게 많았죠.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다루진 않아. 왜냐면은 다 어차피 비 돼가지고 바다 내려가서 없어진 거니까 이게 큰 뭐 성분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H2O 많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CO2 같은 애들 많았죠. 그리고 뭐 N2, H2, 뭐 메테인 같은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헬륨 이런 애들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헬륨이나 이런 수소나 이런 애들은 가변 애들은 날아가고요. CH4도 없어지고 CO2도 없어지지. CO2 다 물에 녹았습니다. 다 물에 가요. 바다에 녹아 전부 다 CO2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CO2 녹아서 다 석회암으로 가고 보통은. 그리고 이제 조금의 질소 같은 애들이 있었고 산소 당연히 없었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시 대기가 나중에 현재의 대기로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N2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H2도 거의 다 없어졌죠. 얘도 다 비 내렸으니까. 없던 산소가 생겨났지. 그 이제 생명체 탄생해서 O2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현재의 대기 성분은 N2O2밖에 없잖아. 그지?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는 뭐 CO2 조금, 아르곤 조금 뭐 조금씩 있는데 거의 지금 이 성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오면서 바다의 변화, 대기의 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생명체가 탄생을 하죠. 생명체가 탄생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규소산소 이게 지각의 구성원소 있지.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어차피 또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자, 지각의 구성원소는 누가 제일 많아? 산소. 그다음에 규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산소 규소는 좀 바깥쪽으로 퍼졌거든. 얘네들이 굳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와 규소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야? 철이죠. 철이 가장 많아. 그래서 철이 35%, 그다음에 산소가 30% 정도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 철, 산소,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 그다음에 규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밑에 없죠 지금. 이렇게만 정리를 일단 해놓읍시다. 자, 됐죠? 우리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거 온도나 크기 변화 정도랑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 여기 밀도 변화 생기는 거. 여기서 밀도 변화 생긴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밀도가 거의 균일하거든. 여기는 이 밀도가 거의 균일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심부의 밀도가 크거나 작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때는 중심부 밀도가 증가하죠. 더. 왜냐면 무거운 원소가 많이 배치되니까.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 지웠다가 이제 지구, 물리 파트 지나갑시다.